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남중국해면은 이제 필리핀만 있는데 필리핀 쪽 이쪽에 그쪽 그 바다를 얘기하는데요.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로 중국 무기 대신에 한국 무기에 의존한다. 이것도 또한 좀 더 커지는 거죠.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었어. 예전에는 방산을 수출도 못했었던 상황이고요. 방산에 대한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눈치를 많이 받았어야 돼요. 네,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덜해져, 그죠? 많이 풀어져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한국 방산의 그 기술력이 좋아서 미국도 한국 방산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방산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식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종전이 될 거예요. 종전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종전이 된다라고 치더라도 각각의 국가는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어요. 냉전 체제가 깨지면서 그동안 군사력과 군비에 대한 투자를 덜 했거든요. 그거를 경제 개발에 썼잖아.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을 항상 방위비에 썼던 상황이었고 그 방위비까지 경제 여건, 경제 성장에 썼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쪽에 있었으니까. 휴전 국가니까.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전화위복이 된 거야. 그래서 더 효율적인 군사 장비를 만들어냈는데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이게 팔 때가 생긴 거야. 그 팔 곳이 막 늘어나고 있어. 여기까지. 남중국해까지. 그쵸? 유럽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쪽 지역. 지역적 부분에서 다들 한국 무기에 대한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그 상황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는 추가적으로 더 가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이면 힘들어요. 전기차 시장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기차 시장은 캐즘 현상에 의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그 정체 현상을 벗어나게 되면 2차 전지가 그때 간다고. 지금은 아니지.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는 그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이 길게 남아있는데 여기서 신용 써가지고 있으면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추세에 대한 부분이 하락 추세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지 상승 추세로 바뀌지도 않고 있고요. 수익적 측면이 아직 나오지도 않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불리하잖아. 그것을 굳이 바닥주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평가는 아니다.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막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다시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캐즘에 대한 부분의 해결,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아직 안 보여요. 네, 아직. 근데 중국은 달라. 네, 중국은 원체 전기차를 싸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커지는 거야. 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은 거의 중국이 먹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인지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저가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해서 자꾸 이제 저가 모델을 팔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 요것들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예전처럼 똑같은 비싼 원자재를 써서 만드는 2차 전지보다는 값싸고 품질 좋고 성능 좋고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움직이는 쪽이 훨씬 더 큰 거겠죠. 그 부분이 중국의 캐틀, CATL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치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제가 그 방산 얘기하다가 그 2차 전지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물줄기를 봐야 돼. 시장 변화의 물줄기를 못 봤기 때문에 진짜 로봇 시장이 판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로봇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진짜. 오히려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하고 삼성이 이렇게 불리한 그런 상황인데 삼성에 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삼성이 움직이려면은 AI 칩, 각각의 기업이 자신들만의 AI 칩을 만드는 쪽에 발주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발주에 의해서 삼성이 만든 HBM을 거기다 쓸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순리적으로 움직이게. 근데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딥시크가 나왔어. 그쵸? 딥시크가 나왔어.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더 걸리게 생겨버리는 거지. 네, 그쵸? 근데요, 시간이 걸릴 부분이 더 걸리게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적 측면은 삼성전자는 더 빠르게 다가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전략적 부분에서 역발상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임박되어 있는 부분이 더 가까워졌어. 이제 살 때가 더 가까워졌다. 지금 사면은 불리하잖아. 그렇죠. 가까워진 거는 맞는데 지금 사면 불리하니까 그 불리한 동안 계속 견뎌내야 되는데 신용까지 썼다라고 한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이 깨졌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로봇 시장 지금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방산 시장까지 들어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판단을 할 때 요 여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딱 맞습니다. 신라면, 짜파게티, 농심이 이거 진짜 많이 팔거든요. 진짜 많이 팔아요. 근데 삼양라면 쪽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이 역전당해 있어요. 그것도 2배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이 팔면 뭐해? 수익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수익이 왜 삼양식품은 늘었냐 이거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은 큰데 영업이익은 삼양식품이 훨씬 더 큰 거지. 삼양이.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출. 농심은 수출 비중이 37%인데 삼양은 81%예요. 문제는 뭐냐면 수출에 대한 단가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죠? 얘는 유리한 시장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불리한 시장. 비교를 할 때는 불리한 시장이지, 그죠? 수익을 못 낸다는 게 아니에요. 수익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삼양식품이 더 주가가 잘 올라가고 가격에 대한 여건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업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떤 시장에 있느냐, 로봇 시장이 어떤 시장에 있느냐, 2차 전지가 어떤 시장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시장에 있느냐. 근데 이 시장에 있는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단타만 하는 거야. 짧게 매매하고 그냥 샀다 팔았다만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조금은 좀 더 그 스토리를 짜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월 2일 날 차 관세 내놓는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4월 2일이면 대통령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 부분에서는 불리한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에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적은 거지.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관세 정책 자체가 이제는 정치적, 경제적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효과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한국 시장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덜 내리는 거는 선반영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 다 작용할 테니까. 근데 뭐 선반영이 됐든 뭐든 됐든 간에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시장에 머물러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지금 제일 핫하게 다가오는 게 로봇 섹터잖아요. 로봇. 그쵸? 로봇 섹터. 그쵸? 그게 제일 핫하잖아요. AI 섹터. 이게 제일 핫하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건 없을까? 그죠? 이제 느낌이 오죠? 바로 이거예요. 그쵸? 트럼프 다음 주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의,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참석. 뭘 하겠다는 거예요? 중전 시장을 봐야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잖아요. 중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와닿지? 와닿아야 되는데 안 와닿는 거야 지금. 왜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건설주를 그때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무슨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다. 아 이거 재건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더라도 현대건설이 가야 돼. 그렇죠? 만약에 재건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다른 건설주는 다 올라가고 현대건설만 빠져봐. 그거 이상한 거잖아. 그죠? 건설의 대장주. 사우디서부터 무슨 공사라는 거는 현대건설이 다 했었는데. 그죠?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현대건설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꼿꼿하게 서 있어야 돼. 현대건설로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야. 현대건설을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 그렇지만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의 그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분야잖아.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얼마만큼 나눠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 이거는 시장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로봇 시장은 확대되는 시장이지. 그렇지? 전기차 시장은 확대되는 시장이고. 이거는 그 캐파 요 안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얼마만큼 해줄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쭉 얘기해 왔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힌트를 잡으라는 거죠. 그거에서 종목까지 막 이렇게 던져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종목이 나온다 이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로봇 시장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네이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지. 당연히 다른 거 없잖아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이건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걸 잘 보시라니까 진짜로. 방사는 뭐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여기에서 제가 방사 신라면 이거 얘기한 것은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 안에 있어야 된다.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 안이 지금 어디에서 열리고 있어요? 재건 쪽에서 열리잖아. 재건 쪽에서. 그래서 삼양라면, 신라면, 뭐 그 짜파게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유리한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내는 거고 농심은 국내 시장이지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81%가 해외 시장인데 해외 시장의 단가가 높고 잘 팔리고 그러니까 매출이 적더라도 영업이익이 더 높은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시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시장 안에 이렇게 트럼프가 뭐 차관세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쪽이 아니라 뭐 영향은 불가피하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향후에 열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시장에 얼마만큼의 캐파를 갖고 뜯어먹느냐야.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뜯어먹을 때 건설주를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건설주에 척도가 있는 거야. 그 척도를 보면 되는 거지. 그 척도가 다른 건설이 아니라 현대건설이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면 돼요. 대건주를 얘기를 하는데 현대건설이 빠지고 있어. 그러면 그건 아니지. 테마로 들어오는 거고. 대건 시장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건설이 꼿꼿하게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지. 현대건설을 사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지만 다른 쪽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